네, 반갑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우리 이제 요 앞부분에 최명길의 주화론을 보았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최명길의 주장 중에서 뒷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상상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늘상이라고 이제 해석이 조금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절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훔치다 이렇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뭐 곰곰이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맞을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요. 자, 여기에서 국력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자, 모방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할 갈자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핵심 키워드라고 보이는데, 이와 이는 일단 전체 문장에서 그냥 어우러지게 해석만 하면 되죠. 자, 국력이 다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모방자는 왜 들어갔느냐? 이제 우리가 보통 모방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모서리거나 아니면 또 어떤 곳에서는 지방, 그 다음에 아니면 나라,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또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 모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 모두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즉 뭐냐면 국력을 모두 다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럼 국력을 모두 다 했다는 것은 국력이 다 소모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된 거죠. 자,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은요. 자, 포로 오랑캐가 또 보이는데요. 자, 오랑캐로 아무래도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오랑캐의 병사는요. 자, 그 다음에 상자가 보이는데, 이 상자는 높을 상자로 보통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상남도 할 때 경상 이때 네, 이 상자를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높고 강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오랑캐의 그 병사력, 군사력은 높고 강하다 이 해석도 가능하고 이게 오히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해석을 하든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면 늘상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력은 다 했고 오랑캐의 군사력은 오히려 강합니다.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독특한 한자가 또 제일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어머니 할 때 이제 이 고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할 때 이 고자를 쓰는데 이 시어머니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왜 나왔느냐가 참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뒤에서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볼까요? 자, 이거는 정묘죠. 그러면 이제 12간지가 되는 60간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정묘년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거고 거기에서 맹약을 했죠. 우리가 싸움에서 치고 나서 청나라에게 사대를 칭하기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다? 정묘년에 맹약을 지킨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건데 실전에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나왔다면 머릿속에서 시어머니 뭐 이렇게 떠올랐다 칩시다. 그럼 해석 안 해버리면 되죠. 이 문장 자체가 정묘년의 맹약을 지키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고자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어머니 고자는 왜 썼을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어떤 잠시 네, 그 정도의 의미가 실제로 한자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잠시 라는 의미를 위해서 썼던 거로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필요한 한자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정도로 봐두시고 잠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묘년의 맹약을 영원히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켜서 어떻게 한다? 늦추자, 완화시키자 할 때 완이죠. 그 다음에 뒤에 수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의 화를 좀 늦추자. 이렇게 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려져 있기로 성리학자라기보다는 양명학자로 좀 알려져 있는
독특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공부밖에 몰랐었던 인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약해서 장인어른이 체력 때문에 싫어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은 공부와 현실적인 정치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던 인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최명길이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영원히 그 맹약을 지킬 거냐. 지금 우리가 좀 힘이 없다. 힘이 없으니 지금은 그 맹약을 지키는 식으로 좀 굽히고, 그래서 청나라 계속 들어와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나중에 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얘기로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치우면서 한번 다시 해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부터 보겠습니다. 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력이 모두 다했다. 그래서 고갈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국력은 너무 약해졌고 오랑캐의 병력, 군사력은 오히려 강하다. 오히려 강하다. 그러니 잠시 정묘년의 맹약을 지켜서 수년 동안의 그 화를 늦추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맹약을 지켜서 그죠? 화를 좀 늦춘 다음에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얻을 득자에 그 다음에 그 간입니다. 그럼 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시간 할 때 쓰이기도 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이죠. 그래서 그 사이 아니면 틈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러면 그 시간을 벌은 다음에 발자와 정자가 있고 베풀 시자와 어지린 자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맹자편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인을 베푸는 정치를 행하는 것을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펼치고 인을 베풀어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해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요. 한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를 펴나가고 인을 베풀면서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수습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 수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오늘날에 쓰는 단어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수습을 한다? 민심을 수습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 12글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습니다. 시간을 조금 벌어서요. 정치를 잘 행하고 인을 펼쳐서 민심을 수습하고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한자를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쌓을 축자의 성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축성이죠. 이 정도는 역시 듣기만 하면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우리가 뭔가 돈을 저축한다고 할 때, 저금한다고 할 때 쓰는 저자죠. 그래서 쌓을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양자인데요.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양식이라고 그대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굴량미로 많이 보통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굴량미를 모아서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할 익자죠. 우리가 보통 익자라고 하면은 이익할 때 이게 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약간 매끄럽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굳셀 곧자죠. 단단하다, 굳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방 변자, 그죠? 가죠, 가. 가 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준비하다, 막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네 글자는요. 변방의 방비를 더욱 경고히 하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덟 글자는 대략 해석을 해보면 성을 쌓고 굴량미를 모으고 변방의 방비를 더욱 굳세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들 염자죠. 우리가 보통 네, 세금을 거둘 때 쓰는 용어인데 이거는 병사를 걷는다. 즉 병사를 잘 모아둔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병사를 모은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요하지 않게 한다, 아니면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문맥상 병사를 잘 모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뭔가 동요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밑에 줄에요. 볼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네, 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자는 저 피자가 되는 거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굉장히 복잡한 한자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네, 피칠할 흔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피를 칠한다 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피를 칠한다라는 글자라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한번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를 칠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 허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사이가 벌어져서 틈이 생기는 것, 그래서 틈 같은 것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저 피자는 내가 아닌 저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랑캐나 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쪽의 허물, 저쪽의 틈, 아니면 저쪽의 어떤 허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쪽에 뭔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잘 살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거 한번 역시 보면서 볼까요? 자, 볼관자에 저 피자에 허물이나 허점, 그리고 그것이 국계, 계책이다. 나라의 계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장을 쭉 이어간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들의 허점을 잘 살피는 것, 아니면 저들의 허점을 잘 살펴서 그 허점을 노리는 것, 뭐 이까지 해석이 가능할 건데요. 그것이 우리들의 국가에 대한 계책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서 한번 깔끔하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면에 했었던 것이요. 우리들의 국력은 다했고 적들의 병력은 매우 강하다. 그래서 잠시 동안 정묘년의 맹약을 지켜서 수년 동안의 화를 늦춘 다음에 그 사이를 얻어서, 그 틈을 얻어서 정치를 바르게 펼치고 인을 베풀어서 민심을 수습하고요.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하고 변방의 방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고 병사들을 모아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적들의 허점, 허물, 적들의 틈을 노리는 것이 우리들의 계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최명길은 무조건 항복하자라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저들이 너무 강하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굽히는 게 어떠냐? 나라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자, 이런 식의 저희 어떤 해석도 한번 붙여봤는데요. 자, 이런 것이 최명길의 주화론 내용입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주전론하고 그 다음에 주화론의 두 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조선시대 때 중요한 사건이자 그러한 사건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그래서 그런지 주전론에 대한 것은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주화론도 그래서 한번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원 임용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서 한국사 시험에서도 제법 나오는 사료인데요. 물론 그 시험들에서는 한글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다만 이제 한자로 주어지는 상황이라서 한자를 전혀 봐두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자 공부도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런 호랑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떤 주장을 할지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공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사례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